소리가 나네,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1916년 무슨 스카이? 위안 스카이가 죽었어요. 그러면 물어볼게. 위안 스카이가 죽자마자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잠깐만 해볼게요, 여러분. 이렇게 위안 스카이가 여러분, 옛날에 청나라 때 만든 군대가 무슨 군이에요? 신군이죠. 그러면 군사가 100만 명이 뭐야? 200만 명이면 여기 장군이 수십 명이 있겠죠. 그럼 해보자. 위안 스카이가 죽자마자 만주, 여기, 저기에서 장군들이 짱이 죽었네? 그러면은 내가 군사 20만 가지고 있어. 얘 30만 가지고 있어. 얘 20만 가지고 있어. 얘 20만 가지고 있어. 또 하나 창장강 아래에는 5만, 10만, 5만, 10만 작은 장군들이 있어요. 자, 이거 뭐랑 흡사할까? 907년부터 960년 당나라가 망하자마자 장군이었던 누가? 절도사가 위쪽에는 큰 나라 5개, 아래쪽에는 작은 나라 10개 세워서 무슨 시대였어요? 5대 10국 시대였죠. 똑같은 게 벌어져요. 바로 1016년부터요. 1928년. 약 몇 년간이야? 여러분 12년간 여기에 장군이 있었거든요. 걔 이름이 짱쩌린이야. 얘가 위안 스카이 죽자마자 누구랑 손잡아요? 일본이랑 손잡아서 지하자원 이권을 일본에게 팔은 다음에 비행기, 무기를 사들여서 이 지역에 지가 짱이 돼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장군이면서 한 지역을 지가 군대와 모든 걸 다 장악한 다음에 서로 싸워요. 땅 뺏으려고. 이런 애들을 우리가 따라해볼게요. 군인이면서 한 지역의 재벌이다. 혹은 무슨 벌이라 불러요? 군벌이라 불러요. 그럼 여러분 1916년 위안 스카이 죽고 1928년 짱제스가 북벌 완성해서 군벌 다 제압할 때까지 우리가 이 시대를 교과서엔 안 나와요. 하지만 진짜예요. 무슨 시대? 군벌 시대라고 부르는 거야. 무슨 시대? 군벌 시대. 그러면 군벌 시대의 주인공은 무슨 벌이에요? 군벌인데 얘네가 여러분 5대 19개 뭐랑 똑같은 거예요. 그 개념이. 절도사랑 여러분 같은 개념이 되겠죠. 그러면 어디를 먹어야 짱이 되느냐? 여러분 이 당시 수도가 무슨 징이에요? 베이징이죠. 그러면 군벌들이 왜 싸우느냐? 다른 군벌의 땅도 뺐지만 무슨 징을 먹어야 짱이야? 베이징을 먹어야 지가 총통이 되니까 여러분 베이징 가지고 매일매일 싸우는 거야. 그러면 중국이 지금 수십 개로 분열된 거죠. 누구만 좋아요? 열강이 좋죠. 해보자. 예를 들면 짱쩌린 같은 경우 만주 군벌 같은 경우는 일본이 붙었고 어떤 군벌은 뒤에 영국이 붙었고 어떤 군벌은 프랑스가 붙은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그 군벌은 프랑스에게 무기 사들이면서 중국의 지하자원 팔겠죠. 이권 팔겠죠, 여러분. 그러면 군벌 애들은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군대를 응용하는 게 아니라 자기 개인의 토지를 넓히거나 지가 짱 잡으려고 그러면 삼국시대가 온 거야. 매일 싸우는 거예요. 이해되겠죠, 여러분? 이게 무슨 시대? 군벌 시대야. 그러면 나라는 계속 무슨 민국이야? 중화민국이지만 사실상 베이징을 차지한 군벌이 총통이 되거나 총통 임명하니까 말만 중화민국이죠. 여러분 실장은 뭐야? 매일 전쟁 나고 있는 거지. 여기까지 여러분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위안 스카이 죽자마자 12년간 막장으로 닫았는 무슨 시대가 됐다? 군벌 시대가 됐다. 여기까지 이해되겠죠? 자, 됐어요. 자, 이제 지워볼게요. 그러면 연도별로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위안 스카이가 언제 죽어요? 1916년에 무슨 스카이? 위안 스카이가 죽고 1917년. 잠깐만. 세계사적으로 큰 사건이 있죠. 봐봐. 영국은 뭐가 강해요? 무슨 군? 해군이 강하죠. 독일은 무슨 군이 강해요? 육군이 강하죠. 그래서 1차 대전 때 영국이 수많은 배 가지고 독일의 해안을 봉쇄해요. 이때 여러분 독일 애들이 마침 여러분 뭐가 많았어요? 잠수함이 많았어요. 그래서 독일 애들이 따라해보자. 무제한 잠수함 작전을 펼쳐요. 뭐냐? 영국에 오는 모든 배를 독일 잠수함이 다 폭파시켜버리는 거야. 그럼 영국의 여객선이든 군함이든 다 폭발하는데 하필이면 1917년 미국의 여객선이 영국 가는데 요거를 격파를 한 거야. 근데 여러분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미국은요 1823년부터 멀로 선언. 내용이 뭐야? 우리 미국은 유럽 일에 간섭 안 하겠다. 그러므로 유럽도 아메리카 대륙에 간섭하지 말아라. 그래서 여러분 1차 대전이 발생했을 때도 미국은 전쟁에 끼어들지 않았어요. 더 정확히 얘기하면 양쪽으로 무기 팔아 돈 벌었어요. 근데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미국은 어디서 나온 나라야? 영국이죠, 여러분. 그러면 영국이랑 친했는데 마침 독일이 잠수함 가지고 미국 여객선을 격파하니까 미국이 잘 됐다 하고 여러분 요때 미국이 1차 대전에 따라해 볼게요. 무슨 일 합니까? 참전을 해요. 몇만 명 가지고 1000만 명의 군대를 보내요. 마침 여러분 이때 영국이랑 같은 편인 여러분 러시아는 1917년 여러분 11월 혁명으로 러시아 제국이 무너지고 전 세계 최초의 공산국가인 무슨 년? 소련 들여서서 독일과 협상한 다음에 전쟁에 빠져서 영국이랑 프랑스가 질 뻔했는데 누가 참전하는 거야? 미국이 여러분 1000만 명에서 2000만 명 가지고 참전한 거야. 전쟁 끝났어. 이거 왜? 서로 거의 지쳐가지고 막 하는데 여러분 이만한 애가 온 거야 여러분. 이때 중국이 군벌들이 잘 됐다. 원래 중화민국은 무슨 입이었어요? 중립이었죠. 그래서 1917년 미국이 참전하자마자 갑자기 여러분 무슨 민국도 중화민국도 참전을 해요. 왜 그럴까? 전쟁 끝나면 파리 강화회담 열죠. 전쟁 끝났는데 이긴 나라 무슨 국이라 불러요? 승전국. 진 나라 무슨 국이라 불러요? 패중국이죠. 그러면 전쟁 이겨서 승전국이 되면 무슨 건을 많이 가져올 수 있어요? 이 건을 가져올 수가 있겠죠. 그거 생각해서 여러분 중화민국이 참여해서 나중에 승전국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 알겠죠? 근데 코미디. 니네 1차 대전 영화 보면은 중국군 나온 거 본 적 있니? 없죠. 그런데 중국군이 유럽에 갔어요. 코미디 얘기해 줄게요. 중화민국이 야 우리 중국군도 군대 보낼게 했더니 영국이랑 프랑스랑 미국이랑 야 됐어. 오지 말고 대신에 짐꾼이나 보내라. 짐꾼. 왜? 여러분 전쟁하려면 식량도 날라야 되고 막사도 져야 되고 해야 되겠지. 그래서 짐꾼을 100만 명 보내요. 짐꾼을 막 보내는 거야. 그런데 야 영화에 병사가 나오지 짐꾼이 나오진 않잖아. 그래서 안 나온 건데 어느 날 몇 년 전에 잠결에 텔레비를 보는데 깜짝 놀랐어. 중국의 유덕화 아시죠? 유명한 영화배우가 막 짐을 날러 수십 명이 짐을 나르는 건 괜찮은데 전쟁터인데 갑자기 독일군이 나타나. 그러더니 갑자기 중국의 주인공들 수십 명이 박스를 나르다가 박스를 던진 다음에 쿵으로 독일군은 막 제 앞에 나오고 해서 이거 SF인가? 그러고 봤는데 잠결에 나도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아니 상상이 안 되죠. 유럽에서 중국 수백 명이 막 이상한 짐을 나르다가 독일 사람을 발견해 병사를. 그러면 총도 없는데 그 중국의 과장된 무술 있잖아. 니허망 막 붕 떠가지고 막 독일군을 막 다 죽여버리는 거야. 그래서 막 잠결에 이거 뭐야 했더니 이 배경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됐습니다. 여기까지 했어요. 그러다 여러분 드디어 미국이 참전하고 중화민국이 여러분 참전해가지고 전쟁이 끝납니다. 언제 끝나느냐? 1900 여러분 14년에 시작해서 1918년에 1차 대전이 끝나요. 그러면 무한복습 해볼게. 1차 대전이 터지자마자 제2차 무슨 동맹으로? 영일동맹으로 일본이 독일의 무슨 반도를 차지해요? 산둥반도를 차지했다. 차지하자마자 1915년 위안스카이한테 21개조를 요구했다. 산둥을 일본이 먹겠다. 경제, 정치, 외교, 군사 부문에 일본 고문을 파견하겠다. 일본 경찰관을 파견하겠다. 기억나죠? 어떻게 해요? 위안스카이가 사인하죠. 그래서 1916년 일본이 약속을 하죠. 너 황제가 되는 걸 지지하겠다. 해서 위안스카이가 황제가 됐지만 전 세계가 반대하고 국민이 반대하고 부하가 반대하고 누구만 찬성했어요? 아들 무슨 페이퍼? 뉴스페이퍼. 그래서 그 아들 이름이 신문왕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자 됐어요. 막 난리죠? 자 그래서 죽어요. 죽는 순간 여러분 이제 무슨 시대가 됐어요? 군벌 시대가 됐죠. 그런데 1917년 갑자기 여러분 1차 대전에 누가 참전해요? 미군이 참전하니까 이때서야 여러분 무슨 민국도 중화민국도 참전하고 1918년 전쟁이 끝났지만 여러분 중화민국은 다행히 전쟁에
무슨 국이 돼요? 승전국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 1919년에서 1920년 1차 대전을 처리하기 위해서 승전국들이 여러분 파리 무슨 회담 여러분? 강화회담을 열어서 누구만 모여요? 승전국이 모였죠. 해보자. 영국 모이고 미국 모이고 프랑스 모이고 일본 모이고 중화민국 모였죠. 이때 중국 사람들이랑 중화민국이 기대를 해요. 왜냐? 여태까지 여러분 중국이 영국에게 홍콩, 주릉반도, 일본에게 산동반도 수많은 이권을 뺏겼잖아. 근데 우리 중국이 같이 싸워서 우리도 승전국이 됐죠. 그래서 파리 강화회담에서 중국이 다른 나라들한테 얘들아 나도 니네 편이고 우리가 도움 줬으니까 니네 이권도 우리에게 돌려주고 두 번째 일본이 가져간 무슨 반도를 쌍둥반도를 우리 같은 편이니까 일본이 뺏어간 쌍둥반도를 중국에게 돌려달라고 하니까 다른 나라들이 당연하지 하고 안 줘요. 왜 안 주느냐? 잘 생각해봐. 만약에 열강들이 일본한테 쌍둥반도 중국에 주라고 하면 중국이 다음에 뭐라 그러겠어? 프랑스, 일본 너도 내놔 그러겠지 여러분. 아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열강 입장에서는 중국이 아직 약하잖아. 자기 이권을 주고 싶지 않죠. 그런데 일본한테 일본아 너 뺏은 쌍둥반도 중국 쪽으로 일본도 니네 왜 안 줘?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파리 강화회담에서 거절돼요. 니하오마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쌍둥반도를 계속 일본이 가져가게 만들어 놓는 거야.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전 중국의 민중들이 여러분 데모를 벌인 게 나중에 그 얘기할 무슨 운동? 오사운동. 그 직전에 무슨 운동? 3.1운동. 나중에 또 할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미리 예습해보자. 파리 강화회담에서 미국의 대통령 여러분 무슨 쓰니? 윌슨이 지금 현재 패전국의 식민지가 된 나라들은 자기 스스로 독립을 자기 스스로 결정하면 국제사회가 도와주겠다. 여러분 따라해볼게요. 국사 시간에 배웠어요. 파리 강화회담에서 미 대통령 윌슨이 민족 무슨 주의 얘기했어요? 자결주의 얘기했죠. 우리가 여러분 이거 믿고서 1919년에 무슨 운동 벌여요? 3.1운동을 벌이지만 결국 도와주지 않죠. 왜냐? 여러분 민족 자결주의는 승전국의 식민지에는 해당이 안 되죠. 전쟁에 패한 식민지만 독립을 시켜주겠다는 거야. 근데 일본은 무슨 국이야? 승전국이잖아요. 그래서 3.1운동으로 우리가 엄청나게 데모했지만 실패했죠. 실패했지만 그 영향을 받아서 여러분 나중에 중국도 무슨 운동? 5.4운동 하는 건데 미리 얘기할게요. 3.1운동이랑 5.4운동만 합해서 또 나로 1시간을 다룰 거야. 왜냐? 3.1운동의 결과 예습이 하는 거 아니야? 3.1운동의 결과 일본이 쫄아서 무당 통치를 문화 통치로 바꿨다. 3.1운동의 결과 체계적인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샹하이에 대한민국 임정이 생겼다. 3.1운동의 결과 여러 지식인들이 야 미국이 안 도와주네 소련 가서 사회주의 배워오자. 3.1운동의 결과 사회주의가 들어오기 시작했다. 3.1운동의 결과 수많은 청년들이 만주와 연해주 가서 무장투쟁 운동을 활발히 벌였다. 자, 뭐야?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 3.1운동의 결과 인도의 간디 할아버지의 비폭력 무저항 운동과 중국의 5.4운동에 큰 영향을 미쳤다. 여러분 이거 다 나오는 거죠. 그거까지 아주 자세히 나중 다음 시간에 내가 해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뭐만 외우면 돼요. 오늘의 가장 큰 테마는 우리가 무슨 혁명 배웠어요? 신의 혁명. 그 와중에 누가 등장해요? 무슨 스카이? 위안 스카이. 그런데 전 세계에 큰 변화가 등장했죠. 1차 무슨 대전? 세계대전. 그 와중에 제2차 무슨 동맹으로? 영일동맹으로. 자, 일본이 무슨 반도? 싼둥반도. 다른 말로 무슨 따오? 칭따오. 다른 말로 야 자라. 무슨 조우? 좌우조우 먹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배운 중에 제일 시험 잘 나오는 건 뭐냐? 일본이요. 산둥반도 먹은 다음에 무슨 조를 요구했다? 21개조. 21개조가 어디까지 가요? 파리 강화회담. 이게 어디까지 가요? 1921년 워싱턴 체제. 누가 물어봤죠? 1921년 워싱턴 회담에서 어떻게 돼요? 열강들이 일본의 쌍둥반도를 누구에게 돌려주게 해요? 중국에게 돌려주게 하잖아. 또 모두 해체시켜요. 제2차 영일동맹도 해체시키고 일본의 군함도 축소하고 남양군도는 가지게 했잖아.
이것도 해줄 거예요. 알았죠? 다들 눈빛이 몰라 우리 다음 달에 포기할 거야. 자, 볼게요. 늦지 않았어요. 자, 여러분 이해되겠어요 지금? 자, 됐어요. 언니 알겠지? 알겠죠? 어렵지 않죠? 그래서 됐고. 자, 그리고 또 하나, 두군원이야 순원이야? 순원 하면은 1905년에 일본에서 무슨 동맹회? 중국 동맹회. 무슨 동맹회? 중국 동맹회. 언제 역사의 정면에 등장해요? 1911년에 신해혁명. 그리고 1912년 중화민국 임시총동. 임시 수도는 어디예요? 난징. 누구에게 양보해요? 위안스카이. 수도가 어디로 바뀌어요? 베이징. 무슨 징? 베이징. 그 다음에 됐어요. 여기까지 하고 해보자 여러분. 자, 천천히. 자, 1번 좀 정리해 볼게요. 자, 1868년에 여러분 무슨 유신이 발생했어요? 메이지 유신이죠? 쭉 나오죠? 빨리 볼게. 안 쓰고. 패번 치현 1871년. 이와꾸라 사절단 1871년. 그렇죠? 그 다음에 신분제 폐지. 신분제 폐지 태양역 1873년인가 그러죠? 그 다음에 여러분 뭐가 있어요? 징병제. 그 다음에 류쿠를 먹죠. 류쿠를 패번치현에서 오키나와 1879년 홋카이도 먹고 대만도 한번 쳐들어가고 강화도 조약도 일으키고 메이지 유신 중에 한반도를 정벌하자 정한론. 나중에 무슨 사건? 운용호 사건, 강화도 조약. 여러분 기억나죠? 이거 지금 머릿속에 쫙 나와야 돼요. 그렇죠? 그러다가 여러분 메이지 유신으로 여러 가지 하지만 너무 천황을 신성시하고 두 번째 일부 지역 애들만 권력을 잡으니까 따라해보자. 1874년부터 이타가키 다이스케. 한 번 더. 이타가키 다이스케. 민선 의회 건립 백서. 건백서 들어본 적 있죠? 이거 안 배웠나 지난번에? 자. 자세히 해도 소용없어. 자, 볼게요. 여러분 1870년에서 1880년대 메이지 유신의 부작용이 뭐냐? 기억나요? 사스마번이랑 조슈번 출신이 모든 걸 다 먹고 얘네만 권력을 독점하니까 모든 사람이 자유롭고 모든 국민이 권리를 갖자. 자유 무슨 운동이 벌어져요? 자유 민권운동 벌어지죠. 우리가 이것을 뭐라 그래요? 의회를 설립해서 영국처럼 무슨 군주제 하자. 입헌 군주제 하자. 요거 시작한 사람 옛날 9월 모평에 나왔잖아. 다 외울게요. 이타, 가키, 무슨 스케? 다이스케가 시작을 하잖아. 그래서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지금도 일본 국회 가면 국회의사당 딱 정면에 이분 동상이 있다고 얘기한 적이 있었잖아. 그것만 기억나죠? 맨 처음에는 메이지 정부가 자유민권운동 탄압하다가 여러분 안 되겠다. 하긴 해야 되겠다. 해서 1889년에 여러분 무슨 지 헌법을 만들어요? 메이지 헌법. 정식 명칭은 대일본 제국 헌법 만드는데 좋은 점은 뭐냐? 이 순간 이제 무슨 군주제가 되는 거예요? 입헌 군주제. 그렇죠? 그런데 단점이 있죠. 뭐냐?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주권이 천황에게 있다. 천황은 뭐하다? 신성하다. 게다가 여러분 무슨 권? 인권이란 개념이 없잖아. 나중에 이것 때문에 GHQ 메가더가 1946년에 지금의 헌법인 무슨 헌법? 평화헌법 만들어서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주권 재민. 천황은 단지 저스트 상징이다. 그 다음에 인권 얘기하고 전쟁 못하게 해버리잖아요. 이해되겠죠? 그리고 나서 자 메이지 헌법 만들자마자 헌법 만들었으니까 1890년에 여러분 일본 제국에 뭐를 만들어요? 의회가 만들어진 순간 완벽한 무슨 군주제가 된 거야? 입헌 군주제. 그리고 1890년 같은 해에 자 일본의 천황이 자 충과 효를 가리켜서 국가에 충성하는 백성을 기르자. 여러분 무슨 칙어를 발표해요? 교육 칙어를 발표하잖아요. 여러분 이해되겠죠? 그러면 요 일본의 메이지 유신은 바로 조선과 청나라의 모델이 되죠. 해보자. 1899년 메이지 유신에서 10년만 더 하면요 대한제국이 메이지 헌법 본따서 여러분 대한제국의 대한국의 헌법인 무슨 제를 만들었어요?
대한국 국제 만들었죠. 청나라도 광서신정 때 1908년에 여러분 무슨 헌법 만들었어요? 흥정 헌법 만들었죠. 세 개 중에 원본이 뭐야? 대일본제국 헌법. 두 번째가 누구야? 대한제국의 대한국 국제. 세 번째가 누구야? 흥정 헌법. 셋의 공통점. 우리 국가는 만세 일개의 군주정이다. 모든 권력은 황제가 갖는다. 요거 연도 여러분 딱 기억하면 좋겠죠. 그래서 메이전법 만들고 1년 있다가 제국의회, 1년 있다가 일본 천황이 무슨 직업? 교육 직업. 잠깐 물어보자. 이거 시험 되게 잘 나와요? 정말 잘 나와요? 둘 다죠. 뻑 하면 나오잖아, 이거 여러분. 그렇죠? 여기까지 일본 사 있었어. 우리 여기까지 했던 거는 내가 기억이 나는데. 근데 니네 진짜 우리 학생들은 남다른 재능이 있어. 배운 건데 표정이 안 배운 듯. 막 되게, 리액션 죽여. 배운 건데도 막 감탄해. 농담만 기억해. 위아스카의 아들 얘기 막 그런 거만 기억해. 자, 볼게요. 여기까지 했어요, 여러분. 자, 게다가 여러분, 일본의 큰일을 해보자. 일본, 큰일이 뭘까요? 1894년 무슨 전쟁에서? 청일전쟁에서 이겼죠? 무슨 새끼조약? 시모노 새끼조약. 그리고 동학도 이때 우리가 억울하지만 많이 살해당했죠? 게다가 또 큰 사건. 1904년에 무슨 전쟁? 러일전쟁에서 이기죠. 그럼 여러분, 러일전쟁에서 이기자마자 몇 년 있다가 일본이 우리가 전 세계 3등 안에 드는 러시아를 깠다. 자신감이 여러분 폭증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1907년부터 여러분, 일본 놈들이 본격적으로 이미 제국주의지만 1907년쯤부터 완전히 본격적으로 무슨 주의가 돼요? 제국주의가 돼요. 그러면 위쪽에서는 군인들은 제국주의를 하지만 여러분 자유민권운동이 시작되면서 많은 국민, 시민, 지식인들이 여러분 무슨 주의를 깨달아요? 민주주의를 깨닫게 돼요. 그러면 일본은 제국주의로 달려가는데 국민들의 의식이 성장해서 자유주의가 되니까 충돌이 나겠죠. 왜? 국민들은 전쟁하지 말아라. 군인들아 나대지 말아라. 군인들아 헌법을 지켜라 라고 하겠죠 여러분. 그게 뻥 터진 게 언제냐? 요때부터예요. 자, 해볼게요 여러분. 답을 알려줄게요. 메이지 천황이 언제 죽느냐? 1912년에 죽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누구냐? 이름이 다이쇼 천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1912년에 다이쇼란 사람이 천황이 돼서 언제까지 가느냐? 1926년까지 메이지 천황이 아니라 요 기간을 무슨 천황이라 불러요? 다이쇼 천황이라고 불러요. 요 시대를 다이쇼인데 답 해볼게요. 자, 여러분 봐봐. 그러면 1868년에서 1912년까지는 무슨 천황이었어? 메이지 천황이었죠. 격동의 시기였죠. 메이지 유신, 그 다음에 자유민권운동, 청일전쟁, 러일전쟁 여러분 막 굉장히 복잡다단했죠. 근데 문제는 뭐냐? 봐봐. 자유민권 봐봐 여러분. 자유사상이 계속 올라와서 요 다이쇼 때 자 유명한 말이 나와요. 이거 외울게요. 다이쇼 여러분 데모크라시라는 역사 용어가 있어요. 뭐냐? 다이쇼 천황 때 여러분 일본의 무슨주의가 굉장히 발전해요. 민주주의가 굉장히 발전해.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진짜야. 군인들이 대우를 오히려 못 받아요. 그 전까진 군인이 짱이었거든. 근데 여러분 민주주의가 되니까 군인 너는 국방의 의무가 있는 거지 니네가 기득권 세력이 아니다. 국방의 의무만 충실해라. 해서 여러분 1912년부터 1926년까지 일본의 민주주의가 굉장히 꼽혀서 누가 약해져요? 군인이 약해지고 여기서 군인은 장군들이야. 군대가 약해지고 여러분 의회와 국민들이 여러분 세지는 아주 훌륭한 현상이 벌어집니다. 요거를 10번 해볼게요. 무슨 크라시? 다이쇼 데모크라시.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안 나오지만 1925년 모든 남성 25살에게 자 직업이 있던 직업이 없던 세금을 내던 안 내던 모든 남성들에게 선거권을 줍니다. 대단한 거죠. 물론 여성들에게는 아직 안 주지만 예전에는 여러분 투표하려면은 내가 부자거나 재산이 많거나 세금을 많이 내야지만 투표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일본은 1925년에 남성 25살 모두에게 보통 선거권을 준다는 건 뭐냐?
여러분 이거 참정권 확대가 확 된 거잖아. 이런 것 때문에 5번 다이쇼 무슨 크라시 데모크라시라 부르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근데 요거는 알아두면 되고 요 다이쇼 기간에 여러분 재미있는 일이 있습니다. 해보자. 때는 1913년이에요. 자, 일본의 여러분 장군들은 계속 뭐를 키우고 싶어요? 군대를 키우고 싶어요. 왜냐? 딱 봤더니 1912년 중국에서 여러분 신해혁명이 벌어져가지고 무슨 민국이 났어? 중화민국이 들어섰죠. 그러다 보니까 군인들이 야 잠깐만 혁명은 여러분 실패할 확률이 크잖아. 그러니까 일본의 장군들이 때가 왔다. 잘하면 중국을 우리가 더 갖고 놀 수 있겠다 하면서 군인들이 군대를 봐봐요 여러분. 이때 예를 들어볼게 2만 명. 이때 일본의 군대가 50만 명이면 갑자기 여러분 70만 명으로 군대를 늘리려고 그래요. 그리고 조선 우리의 땅에다가 5만 명의 군대를 더 키우려고 그래요. 왜 그럴까? 여러분 이 당시 우리 한반도는 중국이랑 붙어 있잖아. 근데 분명히 의회에서 이걸 거절해요. 야 지금은 제국주의 하지 말아라. 민주주의다. 군인들아 나대지 말아라고 막 하니까 군인들이 여러분 수작을 벌여가지고 의회의 장관 차관들을 다 쫓겨나게 만들어요. 그리고서는 일본 군인이랑 친한 여러분 니네 가스라 테프트 밀약 들어본 적 있죠? 그거에 있던 여러분 가스라가 등장하는데 얘가 누구냐? 얘는 완전히 군대 편인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요 가스라가 총리가 돼요. 그래서 총리가 돼가지고 장관들을 다 자기 사람을 삼았겠죠. 요거를 따라해 볼게요. 무슨 내각이라 불러요? 가스라 내각이야. 그러면 일본 군인이랑 친한 가스라가 총리가 되고 얘 친구들이 장관이 됐죠. 제일 먼저 뭐 하느냐? 군대를 키우고 우리 조선에다가 군대를 파견하는 법을 통과를 시켜버린 거야. 그러다 보니까 여당 말고 야당 국회의원이랑 신문사랑 지식인들이 빡친 거야. 야 가스라 너 지금 헌법을 어기고 있다. 법에 의하면 이거 못하게 됐는데 네가 지금 속임수 써가지고 일본 군대와 손잡고 이러면 가스라가 의회를 무시하고 계속 군대 키우겠다는 법안을 만들어내니까 수십만 명이 데모를 하는데 그걸 뭐라 그러냐? 자 해볼게요. 호헌운동을 해요. 외우지 마세요. 지키자. 우리의 법을 지키자. 여러분 수십만 명이 데모하니까 불과 50일 만에 깜짝 놀래가지고 가스라 사퇴하고 군인들을 일시적으로 도망가고 해서 여러분 민주주의가 이겨요. 이거를 따라해볼게요. 요거는 꼭 나와요. 1913년 여러분 다이쇼 시대 가스라와 군인들 제국주의 하는 애들을 민중들이 민주화 운동해가지고 일단 사퇴시켰다. 요거를 다이쇼의 정치적 변이 벌어졌다. 다이쇼 정변. 올해 찍어주는 거야. 1913년 일본에서는 무슨 정변이 발생했다? 다이쇼 정변. 무슨 정변? 다이쇼 정변이에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1912년부터 1926년까지 일본은 전반적으로 민주주의가 성장했다. 그 시대를 다이쇼 무슨 크라시? 데모크라시가 뭐야? 민주주의란 뜻이죠. 그러면 다이쇼 데모크라시 중에 가장 우리가 교과서에 나온 거 1913년 다이쇼 정변. 대충 이해되죠? 그런데 일본이 운이 없어요. 왜 없을까? 이렇게 민주주의가 되는데 1914년 뭐가 터져? 1차 대전이 터지자마자 여러분 바로 군인들이 무슨 반도 먹어버려요. 싼둥반도 먹어버리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1915년 위안스카야한테 뭐를 요구해요? 21개조를 요구하고 그러면 다이쇼 정변했지만 결국 여러분 스스로 1차 대전에 들어간 거잖아. 그 이유가 뭐예요? 그 계기가 뭐야? 2차 무슨 동맹을 계기로? 명일동맹을 계기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시대보다는 뭐예요 여러분? 굉장히 민주화가 됐다. 특히 연도 외울게요. 다이쇼 정변. 자 그러면 우리 애기들 머리 엄청 빠개지게 할게요. 막 머리 갖고 도망칠 거야. 자 한번 쭉 해볼게. 혼자 신난 것 같아. 자 해보자 여러분. 1840년 기억나요? 제1차 무슨 전쟁이 있었어요? 아편전쟁의 결과 42년 무슨 조약? 난징조약. 지겨우니까 안 할게요. 안 하고 싶어. 외워놔야 돼. 그 다음에 여러분 요때 1851년부터
64년까지 두 번째 사건은 자 빨리 보자. 태평 천국 운동, 홍수전, 배 상제회, 멸만 흥한, 토지 평균, 토지 개혁, 천조 전무제도, 남녀 평등, 전족금지, 난징수도. 이거 다지 여러분? 자, 그다가 요거 태평천국 운동 벌어지고 있을 때 1850 여러분 6년에서 1860년에 제2차 무슨 전쟁? 아편전쟁. 프랑스와 영국. 그쵸? 맨 처음에 58년에 무슨 조약? 텐진 조약 맺었다가 거부하다가 1860년에 뭐야? 베이징 조약. 내용이 뭐예요? 텐진 조약을 사인한다. 그쵸? 텐진 항구를 개항한다. 영국이 주룽반도. 러시아가 무슨 주? 연해주. 1858년에 텐진 조약은 10개 항구를 추가 개항한다. 배상금을 낸다. 그리스도교 포교를 허용한다. 내지 여행권을 준다. 하나 더 뭐가 있을까요? 베이징의 외국 공사관. 이거 잊어먹으면 안 돼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 요 충격으로 1861년에서 1894년까지 그 유명한 무슨 운동이 벌어져요? 양무운동. 배경은 아편전쟁의 패배. 그 다음에 태평천국운동 진압할 때 서양 무기의 우수함을 깨달았죠? 신사층이 하죠. 이홍장, 증국번. 자, 뭐야? 중체, 소형, 점진적. 그쵸? 그 다음에 금능, 기기국, 북양함대, 남양함대. 여러 가지 키우죠? 기기창, 뭐 동문학 여러 가지 하죠? 자, 됐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뭐가 있느냐? 양무운동 하는 와중에 전쟁이 두 번 있었죠. 1884년 청푸전쟁에서 깨지고 1894년 청일전쟁에서 깨지면서 제일 잘 나오죠? 시험에 너무나 잘 나오는 새끼조약. 무슨 새끼조약? 시모노 새끼조약. 뭐라고요? 시모노 새끼조약. 그러면 요까지 하고서 그 다음에 청일전쟁에 여러분 영향으로 1898년에 무슨 자강운동 했어요? 변법 자강운동 했죠. 그러면 끝내고 자 아직 끝난 거 아니야. 빨리 해볼게요. 요때쯤 자 1854년 일본은 미일 화친 조약을 맺죠. 그렇죠? 1858년 미일 수호 통상 조약을 맺죠. 그것 때문에 여러분 일본에서는 야 우리 하급 무사들이 천황을 지키고 오랑캐를 물리치자. 무슨 양이 운동이 발생해요? 조낭양이 운동이 발생을 해죠. 이때쯤이죠. 그다 결국 막부를 무너뜨리자. 막부를 타도하자 운동 벌어지다가 1868년에 너무나 중요한 무슨 유신 발생해요? 메이지 유신. 그러면 양무운동이랑 거의 겹치는 게 무슨 유신? 메이지 유신. 그러면 미일 통상조약, 미일 화친조약, 미일 수호 통상조약 내용 다 외워야 되겠죠. 두 개 항구, 시모다, 하코다테, 최해국, 대오, 영사, 거주권. 네 개 항구, 기억나야 되겠죠? 네 개 항구, 나가사키, 효고, 그 다음에 요코하마 가로치고, 가고시마, 니카타. 그렇잖아요? 치외, 법권, 관세, 협정권. 아니, 자동으로, 다들 눈빛이, 새롭다. 그럼, 기억나, 안 나? 됐고요. 그러면서 여러분, 메이지 유신 후에 아까 배운 거 나야 되겠죠? 여러 가지 하죠. 제일 잘 나오는 게 뭐야? 신분제를 폐지했다. 징병제, 소학교, 의무교육. 그쵸? 오키나와, 유쿠를 오키나와. 그 다음에 패번치원 했죠? 이와쿠라 살단 했죠? 또 뭐 있을까?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분? 정한론도 나오고, 홋카이도도 먹고. 그쵸, 여러분? 쭉 나와야 돼. 뻔해 나올 거. 그 다음에 여러분, 요것 때문에 1870년대, 80년대 무슨 민권 운동이 발생해요? 자유민권 운동. 5번, 이타가키 다이스케. 헌법 만들자. 의회 설립하자. 맨 처음에 메이지 정부가 탄압했다가 드디어 1889에 메이지 헌법, 대일본 제국 헌법 만들죠. 그래서 1890에 무슨 치거? 교육 치거. 제국의회 만들죠. 그리고 중요한 사건 1894 청일전쟁 겹치죠. 청나라와 일본에 겹치는 거 무슨 새끼조약? 시모노 새끼조약. 무슨 새끼조약? 시모노 새끼조약. 조용조용 하다가 1902년에 아니죠. 1899년에서 91년 의아단 사건에 일본도 뭐 보내요? 군대 보내죠. 그리고 봐봐. 그리고 1904년에 드디어 무슨 전쟁? 러일 전쟁 중에 독도와
경부선 짓기 시작하죠. 독도 가져가고. 그리고 가스라 테프트 밀약, 제2차 영일동맹, 포츠머스 조약. 그 다음에 1905년에 청나라와 만나서 베이징 조약으로 만주 먹기로 하죠. 1907년에 뭐예요, 여러분? 러일 협상으로 남만주, 북만주 나눴죠. 1909년에 이토 죽고 1909년에 간도협약 한 다음에 1910년에 조선을 먹었죠. 이때부터 무슨 시대가 돼요? 일제시대. 그리고 1913년에 무슨 크라시? 다이쇼 정변. 다이쇼 정변. 14년에 1차 대전 벌어지자마자 산둥반도 먹고 1915년에 산둥반도 먹겠다고 위안스카 혜택 21개조. 이런 거 쭉쭉 기억나야 돼요. 그렇죠? 쭉쭉 기억나야 돼. 그리고 전반적으로 1912년부터 1928년까지 일본은 민주주의였다. 다이쇼 데모크라시. 다이쇼 데모크라시. 그럼 한국 해보자. 우리 이때 뭐예요? 세도정치. 1860년대까지 세도정치 하다가 63년에 무슨 대원군? 흥선대원군. 10년간 무슨 정책? 쇄국정책. 통상수교, 거부정책. 병인양요, 신미양요, 척합이. 고종이 강화도 조약으로 문 열죠. 운요 사건. 1876년 조일, 수호, 조규. 강화도 조약. 영사재판권. 해야 측량권 뺏기고 부산, 원산, 인천 열고 조선은 자주국이며 일본과 평등하다. 그래서 80년대 어디야? 일본의 자유민권운동 벌어지고 있을 때 우리 그때 개화정책을 하죠. 무슨 기무암은? 기무암은. 자, 일본에 봐봐. 강화도 조약하자마자 일본에 보낸 사신을 무슨 사? 수신사. 통리기무암문이 보낸 게 조사 시찰단. 청나라에 보낸 게 영선사. 미국에 보낸 게 무슨 사? 보빙사. 미국에 보낸 게 무슨 사? 보빙사. 한 적 있죠, 여러분 이거? 그다가 여러분 쭉 가다가 무슨 곤란? 고모곤란이야, 이모곤란이야? 이모곤란. 그 다음에 쭉이다가 뭐야? 갑신정변은 무슨 전쟁과 연관되어 있어요? 청푸전쟁. 그리고 동학농민운동. 쭉쭉 나가서 여러분 1차 가보개혁, 교육 입국 조선인데 솔직히 동사에서는 한국사가 잘 안 나오죠. 하지만 한국사랑 겹치는 게 있어요. 하나 해볼게요. 청일전쟁 끝나자마자 일본이 시모노세키 조약으로 잘 나가니까 러프독에 무슨 간섭? 삼국 간섭은 외워야 되겠죠. 그렇죠? 독립협회 외워야 되겠죠. 여러분 나중에 이거만 1시간 해줄 건데 어떻게 되느냐? 1시간이면요 내 장담 먹었는데 청나라 쫙, 일본 쫙, 베트남 쫙, 조선 쫙이 끝나요. 표정들이 쫙 안 해도 돼. 지금 끝내줘.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이제 여기까지 끝났거든요. 오늘 여기서도 때려주기도 몇 개 나와요. 하나 정도 나올 수 있죠, 여러분. 하나 정도면. 그리고 이게 여러분 막 외우지 말고 이렇게 흐름으로 외워야 돼. 이렇게 봐봐. 이렇게 단독으로 외우면 요거만 달달 외우면 동사 여러분 이렇게 단독으로 나오는 문제 누구나 많죠. 근데 요즘에 동사 문제 보면 여러분 계속 가나 다라 해가지고 여러분 연도와 그 사이를 물어보는 문제가 어렵잖아요. 그냥 진시황의 옆쪽이 뭔가 그런 건 다 맞아. 근데 이런 문제를 맞아야지 만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조금 귀찮더라도 이렇게 외우세요. 알았죠? 다음 주에 볼게요.